안녕하세요. 오늘은 좌절이라는 단어, 이걸 좀 새롭게 보려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이야기들은요, 이 적절한 좌절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게 마치 운동선수가 일부러 좀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해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우리 마음 건강이나 관계 맺기에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해. 이런 생각이요. 이게 관계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주는지, 그리고 이걸 적절한 좌절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불편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하고, 근데 이런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리 만든다. 이건 좀 의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후배들한테 존경받고 싶어서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싫은 소리를 아예 안 한 거죠. 그랬더니 조직 문제가 그냥 묻히고 쌓이다가 나중에 더 큰일이 터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필요한 말, 그러니까 건강한 충돌을 피한 결과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만 받으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소통을 놓치게 되고 관계가 더 발전하기 어려워져요. 오히려 가끔은 좀 사소하게 부딪히고 또 풀고 하는 과정이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듣고 보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목표 자체가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만약에 내가 배려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주고 상처만 줘요. 그러면 진짜 마음의 문을 닫고 아휴, 나도 더는 잘 안 해줄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좌절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적절한 좌절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넘어지고 까지면서 자전거 타는 법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에서 만나는 감당할 만한 수준의 어려움들이요. 이게 마음의 근육,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뇌는요, 어떤 큰 행복 한 번보다 작은 성취나 기쁨 여러 번을 더 강하게 기억하고 그걸 통해 배운대요. 마찬가지로 뭐 엄청난 깨달음 한 번보다는 작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경험들, 이게 반복될 때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좌절을 경험하는 횟수라는 거예요. 횟수요. 그렇다면 아이가 작은 실패조차 겪지 않도록 부모님이 다 막아주는 건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좀 방해할 수도 있겠군요. 학원에서 문제 좀 안 풀린다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아이들도 있다면서요. 이게 그냥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작은 좌절조차 견뎌내는 경험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아이를 일부러 막 힘든 상황에 밀어넣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이 상황이 아이가 스스로 좀 헤쳐나가면서 배울 기회인가? 아니면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가? 이걸 자주 고민하고 판단하는 그 유연한 태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조건 형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너무 경직된 원칙만 내세우면 아이가 상황에 맞게 생각하는 힘, 즉 인지적 유연성을 기를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릴 때 이런 적절한 좌절이나 다양한 관계 맺기 경험이 좀 부족하면 나중에 커서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너무 애쓰는 성향이 오히려 좀 이용당하기 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걱정되는데요. 네, 너무 성실하고 남들 비위 맞추려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 특히 타인을 좀 이용하려는 사람들 눈에는 예측 가능하고 다루기 쉬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미 성인이 됐고 과거에 이런 경험이 좀 부족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기엔 이르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 중 하나로 좋은 롤모델이랑 나쁜 롤모델, 그러니까 반면교사라고 하죠. 이걸 둘 다 활용하라는 조언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하는 거랑 저렇게는 진짜 되지 말아야지 하는 거를 뭐 대략 7대 3이나 8대 2 이 정도 비율로 보고 배우라는 건데 이게 근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행동만 따라한다고 마음까지 바뀔 수 있을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는 그런 심리학적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건강한 행동 패턴을 따라하고 또 해로운 패턴은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그게 점차 내 안에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나 감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살다 보면 근데 진짜 의도치 않게 무례한 사람 만나서 상처받는 일도 있잖아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오는 타격감, 이거 좀 줄일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중요한 건 그 무례한 사람 한 명 때문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내 주변에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이 사실에 좀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요. 친구가 어디 외부 사람한테 좀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같이 화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힘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런 지지적인 관제망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좌절을 좀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랄까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적절한 좌절이라는 것도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든든한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또 나눌 때 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과보호하면서 아이에게 좀 불편한 말을 하는 친구들을 그냥 다 차단해버리는 거. 이건 오히려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 겪는 그런 사소한 갈등이나 실수들 있잖아요. 이게 관계를 조율하고 또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면 이런 배움의 기회를 그냥 뺏는 거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 자체를 기르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청소년기 자녀뿐 아니라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적절한 좌절이라는 거. 이게 삶의 어려움을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과하는 경험 자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짜 관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네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 이런 이상보다는요, 때로는 좀 부딪히고 상처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는 그 탄력성,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모습, 또 그렇지 않은 모습 모두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힘든 순간에는 당신 곁에 있는 그 지지적인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다는 믿음, 이걸 갖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에서 적절한 좌절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혹시 불편함 앞에서 너무 쉽게 물러서고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의 성장을 기다리는 작은 도전들이 바로 곁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